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빅데이터에 나타난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겁니까? 네, 한 주간 키워드 중에서 1위 키워드는 정치 분야인데요. 네. 키워드는 제재입니다. 제재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스위스마저도 EU의 네.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하면서 푸틴의 자산을 동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화제가 된 것이죠. 네. 이제 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정치 이슈가 있지만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가장 큰 키워드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재 중에서 이제 서방에서 하는 경제 제재, 스위프트 배제라는 것들 때문에 네. 이게 뭐 이른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급기야 핵부대 특별임무 뭐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최근에 이제 강력하게 이런 경제적인 제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러시아 외환 시장, 뭐 루브라 같이 계속 폭락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언제까지 이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이제 푸틴은 언제까지 이런 경제 제재에 있어서 버틸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SNS상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하면 우리도 전쟁을 겪은 국가니까요. 그렇죠.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뭐 그런 건 있는데 이걸 너무 극단으로 자꾸 양극단으로 해석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 극단일 것 같아요. 보니까 반전에 대한 그 반전의 극단일 것 같은데 일본에서 뭐 핵무장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는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이 이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아베 전 총리가 지난 27일에 한 TV 방송에 나와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발언을 하다가 네. 뭐 나토 회원국 일부가 도입한 핵 공유 정책을 일본에도 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에 두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의 안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현실의 논의를 금기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뭐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련 붕괴 이후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의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 러시아, 영국이 주권과 안전 보장을 약속한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전술핵을 뭐 일부 남겨뒀더라도 어떻을까라는 의견도 있다. 뭐 핵 공유에 관해서 일본도 여러 선택지를 내다보고 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일본이 이제 핵무기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겠다는 비핵 3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이제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핵 논의 주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8일에 아베가 말한 이제 핵 공유는 일본의 입장에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제 히로시마죠. 이제 1945년 8월에 세계 최초로 원폭이 투하됐던 막대한 인명이 희생됐던 히로시마에서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격렬한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이기도 하지만 네. 세계 최초이자 최후의 원폭 피해 국가이기도 한 그렇죠. 이제 그런 이중성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 대선 후보 TV 토론 때에서도 핵 공유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후보들 간에 우리가 지금 아베 얘기할 때인가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하네요.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두 번째 주제는 경제 분야인데요. 이 키워드 참 흥미롭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비트코인요? 네, 근데 이것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가요 공식 트위터 계정에 정부의 비트코인 지갑, 이더리움 지갑, 테더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가 있거든요. 그 네. 암호화폐의 지갑 주소를 그대로 올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기부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는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민간단체나 뭐 적십사사 뭐 이런 데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기부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돈을 좀 NGO 단체들이 이제 건너 이제 돈을 주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아예 우크라이나가 이 암호화폐 주소들을 특히나 이제 본인 그 정부의 공식적인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돕고 예. 싶은 사람은 그냥 우리한테 암호화폐 바로 쏴주면 그게 바로 정부에 도움이 된다. 예. 라고 이야기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방식들이 또 뒤집어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예. 이게 좀 의미 있는 게 이렇게 됐더니 28일 오후 2시 반 기준으로요. 약 한 274억 이상이 이제 입금이 됐다고 그래요. 예. 이제 그 블록체인이나 이게 그 지갑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통장, 어떤 지갑에서 어떤 지갑에 얼마큼이 갔는지를 다 투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봤더니 한 274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돕는 우크라이나 다오라고 하는 어떤 뭐 비영리 단체 비슷하게 이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는데 네. 그런 조직들도 계속 만들어지면서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이런 암호화폐를 통해서 돕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비트코인 모은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러시아에서도 비트코인을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비트코인이 15%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반대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통해 가지고 계속 모금을 받는 이유가 기존의 돈으로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속도도 느릴 수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 중이다 보니까는 본인들의 화폐 가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예. 이제 이런 가상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달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예. 논리인데 예. 반대로 이제 러시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 러시아 루블화나 여러 예. 가지로 지금 어떤 그 자신들의 통화 자체가 계속 압박을 받으니까 예. 차라리 우리가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걸 가지고 그걸 나중에 안전자산처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 뭐 달러나 여러 가지로 바꾸겠다. 뭐 이런 형태의 지금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렘린궁이나 러시아 정부가 하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러시아 예. 정부가 하는 건 아닌데 예. 이제 많은 기업들의 돈들이 좀 바뀌고 있고요. 지금 이러고 있는 이유가 러시아가 이러한 그 말씀하셨던 이런 그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전쟁에 쓸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 쪽의 거래소들을 다 막아달라라고 하는 전반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아직 미국의 큰 거래소 하나가 러시아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거래를 아직 막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빠른 시간에 이게 언제 막힐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좀 빠르게 지금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부자들이 돈을 어디다 좀 숨기려고 그러는 목적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네네. 야, 자 3위 주제는 뭐죠? 네, 3위 주제는 사회 분야인데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카페라는 키워드고요. 역시 오늘부터 뭐 카페, 식당, 노래방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 패스가 중단되면서 뭐 상인들의 환영의 목소리 또 확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겹치면서 화제가 됐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방역 패스는 중단되더라도 3차 접종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추가 접종을 방역 당국에서는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감소하다라는 키워드가 또 사회 분야에서 나왔어요. 감소하다요? 네, 뭐가요? 이게 어떤 게 감소하는 거냐면 예.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 자료들을 봤더니 예. 국민연금이 2041년에 정점을 기록하고 2042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해서 2057년에 이제 바닥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쌓아놓은 그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돈들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떨어진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감소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기사가 좀 SNS에서 좀 화제가 되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사 기사예요? 예. 언론사의 기사이고요. 예. 근데 이 언론사의 기사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었던 역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른바 지금 젊은 세대 그러니까는 MZ라고 불리는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내가 이걸 많이 내게 되는데 나중에 내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불안감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과연 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SNS 상의 좀 의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정치권이 말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네. TV 토론 때도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거꾸로 국민연금을 못 받겠다고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듯이 얘기하는 것도 전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른바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표현이 계속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좀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그렇게 되면 뭐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더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확실한 거는 한 번쯤은 좀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언론이 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4위 주제도 가볼게요. 4위 주제는 연애 분야고요. 남녀 주연상이라고 하는 키워드였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나라인지 미국인지 모를 정도로 네. 이정재 정호연 씨의 이 미 배우 조합상 남녀 주연상을 이제 수상을 한 것이고요. 오징어 게임 이야기입니다. 네. 오징어 게임 또 TV 드라마 스턴트 부문 앙상블상까지 미국 배우 조합 상의 3관왕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놀라고 있고 이제 더 기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방송계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에미상이라고 하는 상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생충을 통해서 뭐 아카데미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은 봤지만 아직 이 어떻게 보면 TV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에미상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뭐 좀 여러 가지 낯설죠. 낯선 네. 분야가 네. 있는데
이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좀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인 미국에서 확실하게 인정받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9월에 열리는 에미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복이 많은 건 맞지만 네. 이 상 한 번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뒤에 뒤따르는 또 다른 작품들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인터뷰 중에서 조금 일부 나왔지만 네. 이제 미국에서는 신인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베테랑 배우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들에 대한 인터뷰 자세도 좀 이슈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 상을 받은 이후에 이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 덕분에 너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자꾸 세게 하니까, 솔직히 이정재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에서도 워낙 탑스타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질문들이 마치 신인들에게 하는 질문 같은 이런 뉘앙스의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와서 아, 외국 기자들 그렇게 질문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예를 들면 이 영화가 있어서 너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뭐 이런 것들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뭐 여전히 나는 뭐 알아보는 사람 비슷하다, 이런 식의 이제 이정재 배우가 이제 답변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낯설어 보이는 우리나라 문화들이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연속적인 것들이 있어서 정말 문화의 뿌리로 좀 박혀야 되지 않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조금 자존심 상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일종의 제3지대에 있는 제3세계 국가처럼 자꾸 취급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디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자꾸 질문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미나리 그 상 받을 때도 그렇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결례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깨기 위해서는 더 좋은 작품, 그리고 더 좋은 배우들이 전 세계에 더 소개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좀 약간은 기자들의 좀 시니컬한 인식들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미상 받을 것 같으세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아서 확실하게 이번에는 저 유명한 사람 믿음입니다라고 이정재 배우가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입니다 할 필요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에미상 너무 받아가지고 좋은, 네, 너무 좋은 자연스럽게 K컬처가 얼마나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보여주는 네. 그런 이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취자 1928님께서요. 피곤한 뉴스 가운데 모처럼 이정재 정호연 배우의 수상 소식이 상쾌한 바람처럼 느껴지네요. 두 분 축하합니다. 이런 축하 메시지를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5위 주제는 우리 제목만 얘기하고 네. 넘어가죠. 환경 분야에서 줄이다라는 키워드인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6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너무나도 예전보다 위기가 빨리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네. 환경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이스타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밤철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강원영동과 경상권, 충북 남부, 전남 동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 중.